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좀 황당했죠. 나스닥이 급등을 해서 장 초반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어제처럼 쉼없이 약해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대기 자금의 수요가 그만큼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과거처럼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침에는 반짝하는데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27일 날 미국의 최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휴가를 좀 떠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떠나고 주식을 좀 팔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잘 하지 않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추석 연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또 일본도 아침에 한 1% 올랐다가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환율하고도 전개되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지금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환율이 좀 떨어졌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쌉니다. 1470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양봉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죠. 예, 별로 크다고 빠지지는 않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침에 높게 시작해서 끝날 때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이 반등을 하려면 오전보다 오후에 더 올라서 끝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뒷심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전달 좀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뭐 급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코스닥은 미리 많이 조정을 받았고 추가 하락보다는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모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가 제 생각에는 좀 고비 같아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고비를 지나면 다음 주에는 좀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선물 옵션 만기 12월 11일이죠. 이때 우리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결정일이죠. 10일이니까 우리나라 11일 새벽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패드워치 확률이 전일에 79%에서 81%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월의 그 식구들이 동행하는 식구들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외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2월에 한 번 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 예. 이게 또 다시 시장에 어떤 순풍이 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사주 소각이 이제 1년 내에 소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발의를 했으니까 곧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 자사주는 플러스 6개월 정도 더 유예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기존 주식도 그 교환사채라든가 우호 지분을 넘길 수가 없고 소각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국내 이슈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연말 연초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잘 지나면 연말 연초 그때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야가 35% 배당 소득세는 너무 높다. 25% 낮추자고 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배당 세율도 낮추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연말 연초 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금리 인하까지 딱 해준다 하면 탄력 좀 받겠죠. 그래서 12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선물 옵션 만기 전후로 해갖고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의 조정이 결국에는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원화 실질 가치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물론 여기 엔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든 정부에서 관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통화 스와프죠. 그거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미국에서. 안타깝습니다. 알테오젠도 한 이틀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으로 기관이 팔거나 외국인이 팔면 좀 빠졌다가 그런 모습이고 계속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으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루다 SC가 뭐 가장 큰 변수로 되게 있는데 글로벌 1위 다툼 제점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라일리가 지금 올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지금 1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달러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키트루다가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앞설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가 기존에 항암제 시장에서 비만약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비만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약 업종의 전체 성장 축이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뭐 항암제 위주로 많이 갔던 게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머크가 키트루다 매출 방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역시 SC 방식으로 제형을 전환해가지고 좀 치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머크는 SC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루빨리 전환율을 올리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키트루다가 이제 특허 만료가 기간이 있는데 이번 한국이 2028년, 미국이 29년, 유럽이 31년입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특허 관련해서 소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뭐 2, 3년 더 연장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벌써 삼성 에피스나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 임상 3, 4단계까지 복제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데 SC 제형은 단순히 제품만 개선한 게 아니라 특허 연장 수단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 개발된 제형을 조정되는 특허를 통해 가지고 지금 IV 제형 시밀러 제품을 물론 이제 가격은 싼데 제끼고 SC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편의성이 높고 물론 가격이 좀 싸긴 한데 편의성이 높고 그리고 오랜 시간 걸려서 맞아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으로 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도 환자들을 일일이 오랫동안 의자에 앉혀가지고 맞힐 이유가 없어요. 회전율이 좀 높여야 되니까 간단하게 주사하고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도 놓을 수 있는 그거를 또 만들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SC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크 측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알테오젠의
그 기술료 받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판매 로열티까지 일정 수준까지 가면 단계별 마일스톤하고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그는 어떻게든 SC 점유율을 올릴 생각이고 시장에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어야 특허 방어도 되고 편의성 때문에 다시 안 돌아간다는 거죠. SC 맡던 사람들이 IV 제형으로 안 갑니다. 가격은 싸지만,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격은 싸지만 그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쓰다가 가격은 싼 투지폰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C 점유율을 엄청나게 푸시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알테오젠이 받게 될 기술료라든가 단계별 마일스톤, 장기 로열티까지 본격적으로 돈이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핵심 시장에 이제 진입하면서 얼마 전에 그 유럽 승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테오젠의 시간은 시간표대로 잘 천천히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SC 전환율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알테오젠의 수익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건데, 머크가 알테오젠보다 더 빨리 SC 전환율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머크 측에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복제약이 나오기 전까지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의성에 익숙해지게끔 만들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머크의 목적이에요. 요거를 보신다 그러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이 나오면 판매 로열티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익화 단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빨리 추가 기술 수출이 뭐 한 건이라도 터져주고, 거래소 이전 이벤트 이런 것들이 섞여서 좀 움직이면은 좀 빨리 갈 텐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머크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SC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푸시를 할 거라는 얘기죠. 아마 어마어마하게 이벤트를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놓고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어차피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요. 아주 세게 갑니다. 이거 한두 달이면 떠올라요. 순식간에 갑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가 되면서 삼성 에피스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홀딩스가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가 코멘트 말씀드렸어요.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패시브 매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처음에 분할상장 되기 전 둘이 합치면 지금 가격이 돼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인데 에피스 홀딩스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기업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8조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정도 때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유계적으로 보면 2,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나올 거는 패시브 매도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8조 원대에서 머물지 아니면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든 관리할 겁니다. 무슨 이유를 됐든 간에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좀 세게 갈 거거든요. 근데 단지 시간이 좀 걸려요. 임상 단계에 있고 내년에 상반기에 한번 추가 기술 수출이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약간 루머라고 그럴까요? 도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있다가 한번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켜보고 계시면
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라일리가 비만약 치료제로 세계 1등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약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펩토론도 뭐 어제 급락은 하긴 했지만 펩토론도 뭐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일라일리하고 지금 기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또 반도체도 올라가고 그리고 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쉬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쫓아갈 수는 없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추가적으로 막 급락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고 시장의 유동성도 좀 풍부하고 곧 QT 종료도 하고 그래서 시장은 유동성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의 변동성은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9월부터 10월까지 쉬지도 않고 지수를 이렇게 올려놨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올려놨으니 당연히 조정을 좀 받아야죠.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뭐 계속해서 급락보다는 좀 지나면 가격 조정이 이후에는 뭐 기간 조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힘을 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루하루 변동폭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